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관리 잘 하고 있으십니까? 요즘 중동 호흡기 질환인 이 메르스가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왔는데요.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단체 생활이라든지 또 사람 많은 모이는 곳에 이런 모임을 좀 특별히 조심을 좀 하셔서 건강관리를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태음인이라는 체질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여름이 싫습니다.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나 또는 가을이 좋은데요. 이렇게 겨울을 좋아하는 태음인들은 이 여름에 체력 관리라든지 음식 관리를 잘 해서 무사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훌륭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오래 사는 만큼 재앙이다, 이렇게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무엇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무엇이라는 게 바로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을 어떻게 잘 써서 내 노후 자금으로 어떻게 유용할 것인지 이거를 플랜을 짜주시는 재산관리 전문가를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 재산관리 전문가이신 김주성 지점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오셔서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도 더운데 뭐 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고 오셨습니까? 네, 좀 전에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산관리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재산관리사가 도대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김주성이고요. 네. 가장 더울 때 여름에 제가 태어났는데, 저도 지금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인데 여름이 너무 싫어요. 여름이 너무 싫어서 진짜 밖에 돌아다니기 싫은데 이것저것 고객님들 만나야 되니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다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게는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산관리사라는 게 네.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재산관리 살아가면서 벌고 쓰고 모으고 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 건강하면은 좋겠지만은 예. 살아가다가 암이나 그렇죠. 네, 뇌출혈 네. 등등의 큰 질병들을 걸렸을 때라든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아놨던 돈을 거기에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크게 좀 지속되다 보면은 힘들게 모아서 산 집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소한 미리 막고자 예. 집 지을 때 미리 그 집안 다짐결이 중요하잖아요. 그 집을 가장 지으려면은 이제 단단하게 되듯이 그거를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이 가장 잘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벌면서 모아야 되는 거. 지금 금리들이 1%대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은행에 맡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다 보면은 1%도 조금 안 되게 나와서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되니까요. 예. 그냥 돈을 그냥 모아주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서 요즘들 많이 지금 투자 쪽에 많이 돈을 돌리실 거예요. 예.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가족력을 또 물어본다든가 해서 보험도 더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고 예. 너무 과한 거 있으면은 빼서 또 따로 돈을 불려드리는 쪽으로 특히
쉽게 이야기해서 고객이 벌은 돈을 네. 어떻게 쓸 것인지, 네. 또 어디에 보험을 들고 어떻게 자녀 교육비로 쓰고 한 달 동안 지출해야 될 모든 비용들을 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거를 다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바로 재산관리사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맞벌이를 하던 혼자 벌던 한 달에 생기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입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떻게 노후 자금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또 재무에 관련된 시선으로 다 이렇게 플랜을 짜주신다는 내용인데, 보통 이렇게 플랜을 짜주시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 플랜을 짜주는데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보통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통 걸리고요. 예. 고객님의 수익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사항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상품을 또 찾고, 예. 목표들 설정 기간들은 고객님과 상대방한테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면 가장 좋게 안내를 해드릴까 해서 네.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저희가 한 달에 돈을 얼마 정도 벌면 이걸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내지는 어느 정도로 빚을 갚고 문화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생각이 늘상 드는데, 네. 그거를 전문가적인 시장에서 상품을 찾아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금리가 낮으니까 이쪽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 등, 예금 유치를 이렇게 하든 등, 아니면 보험을 이렇게 드는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플랜을 짜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돈을 아끼려고 플랜을 짜는 건데, 전문가한테 맡기게 되면 이게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 전문가한테 맡기면 돈 많이 들 텐데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비용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 보통 컨설팅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5만원, 10만원부터 받고 컨설팅에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해서 시작도 하는데요. 정부에 따라서는 고객사를 힘드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한다거나 고객사를 힘들 때 안 받기도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상품 내용에 따라 좀 그 가격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버는 금액, 또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그 버는 금액, 총 비용 금액을 네 명의 가족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2명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2명의 자녀를 키우겠다는 이런 조건 하에 플랜을 짜주신다면, 대충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대출금을 갚거나 내지는 이제 빚 갚는 데 많은 쓰다 보니까, 사실 나눠서 저축하고 보험 들고 여가 생활비 하는 데는 사실 빠듯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빠듯한 금액, 또는 우리가 정말 써야 될 때에다가 정확히 쓰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신다는 건데, 그 진단에 대한 뭐 신뢰성이랄까, 아니면 그 진단에 대한 유효성이랄까, 진단을 어떻게 해주시는 건지, 집에 오셔서 짜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해주시는 건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집에 방문을 해서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많은 사례들을 지금 듣고 상담을 하고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 실제로 대출도 받을 때 네. 이게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 이자만 내는 거치 상환 방식, 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부터 해서 효과적으로 갚아 나가시려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대출은 하시는데 예. 상환하시기가 많이 힘드세요. 예. 그래서 그 방면들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까 예.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이용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거치면서 예. 효과적으로 갚아나가실 수 있도록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내지는 어떠한 그 돈을 쓸 때 사실 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무조건 투자를 하거나 무조건 무엇을 사거나 무조건 무엇을 예금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성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자산관리사님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들겠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내 수익하고 내 환경하고 맞는 보험인지를 이렇게 코칭을 다 해주신다. 그 얘기시군요. 예. 그럼 보험도 그렇게 코칭을 받고 돈 쓰는 재무, 돈 모으는 이런 모든 것까지 우리가 실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자산관리사님들이 한번 보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신다. 이 이야기신가요? 네. 네, 그렇군요. 거기에 드는 관리해주는 비용이 보통 10만 원 선부터 또 시작을 한다. 상품 내용에 따라. 네. 예, 그렇군요. 이게 물론 돈이 저희가 재산관리사를 한테 의뢰를 할 만큼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편타당하게 버는 돈이 대부분 우리 서민들은 정말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어떠한 대기업의 회장님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재산관리사를 두고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적인 플랜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강남 역삼동 근처 쪽에 있고요. 네. 제가 날씨가 더워서 사무실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면 이제 헷갈려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그러면 주로 서울 사람들만 하나요? 아니면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의뢰하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나요? 네, 전국에 계신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내가 여윳돈이 있던 아니면은 빚을 갚아야 될 만큼 빠듯한 살림이라도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서 우선적으로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될지 또는 여유 쪽으로 돈이 있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굴려서 노후 자금까지 크게 굴릴 것인지를 정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재무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요. 사실 저는 재무관리사분들한테 또는 자산관리사분들한테 돈을 맡길 만큼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돈을 못 벌더라도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오늘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대책, 우리가 노후 대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저금도 하고 예금도 하는데 노후 대책, 특별하게 어떠한 비법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좀 팁이 있으면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팁이 있으면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노후 대책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국민연금부에서 보험사 연금, 네. 증권사도 연금 펀드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런 것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또 가고 계시는 게 부동산 쪽 많이 관심을 또 가지시는데요. 네. 그런 쪽 관련해서도 상담을 저희가 또 해드리기는 하고, 부동산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평창에 한번 잘못 땅을 샀다가 아직까지 그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는데 네. 진짜 우리 지점장님을 알았으면 지점장님을 통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돈 관리를 하시다 보니 본인도 건강해야만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고객님들의 돈을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하게 지점장님이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뭐 운동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운동 좀 하고 산다라고 하는 운동, 뭐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요즘은 제가 바쁘면서도 좀 그러긴 하는데요. 네. 흔히들 지금 운동하겠다 그러시면 헬스장 많이 가시잖아요. 예. 헬스도 강도 사무실 근처 쪽에 와서 좀 하고 있고요. 예. 좀 많이 걷기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태우님들은 네. 땀이 나야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땀이 나야만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좀 유산소 운동으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땀이 날 정도의 약간 파워워킹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장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아마 제가 여쭤뵙지는 못했지만 돈으로 치면은 아마 뭐 수천억, 수백억을 이렇게 관리를 하실 텐데 이러시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플랜을 짜주시거나 은행에 예금 이런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백억, 수천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해도 될 문제일까요? 예. 안심은 다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혹시라도 요즘에 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 안전장치는 다 잘 돼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지점장님이 만에 뭐 먹는 건강 보양식 이렇게 따로 챙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까? 나는 태음인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 정도는 하나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추천해 줄 만한 음식이 하나 있을까요? 글쎄요. 삼계탕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예, 삼계탕 뭐 소음인한테는 더더욱 좋지만 태음인한테도 잘 맞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계탕 잘 드시나요? 네. 가족들이랑 삼계탕은 좀 자주 먹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원래 우리 그 태음인들은요,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돈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돈보다는 먹는 거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끝장을 보려고 하고, 바닥을 보려고 하는 또 입에다가 뭘 하나 대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이 식욕 때문에 문제인데요. 아마 고기를 드실 때는 담즙이 많이 나오는 태음인들은 소고기를 좀 많이 드시면 이 여름에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고요. 또 천천히 씹어먹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해서 먹는 걸로는 제발 푸지 마시고 혹시 과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지점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재산관리, 건강관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뭐 돈관리, 뭐 아니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활 속에서 올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챙길 수 있는 팁, 이런 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재무에 관련된 또는 보험에 관련된 이런 팁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죠. 요즘 보험도 증권들도 보다 보면 약간 예전에 통합보험에서 가족들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티같은 게 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보험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족보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는 보험자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첫 번째 되는 피보험자분이 혹여나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보험들이 유지가 안 되거나 약간 좀 보상받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통합을 해서 한 증권으로 가서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같은 증권으로 가서 몰아서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저는 그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 따로 그렇게 가서 맞춰서 가는 게 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한 번에 들 수 있는 거 말고 각자 보험을 들어서 보장 플랜을 받아라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게 더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무에 관련된 것, 또 자산관리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지점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음인이십니다. 태음인은 저랑 이렇게 같은 태음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트레이닝의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원래 태음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액션도 별로 없고 리액션도 없고 정말 어떤 사람은 태음인을 등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딱 뵙기에도 태음인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더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더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재산관리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태음인에 맞는 이렇게 건강 식단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또 집에다가 잘 보관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서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하고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재산관리 전문가이신 김주성 지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재산관리의 중요성과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스튜디오로 모셔서 하지 못한 이야기 끝다리를 마음껏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으신 김주성 우리 지점장님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멘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지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